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 뭔가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어제 타결됐죠. 네. 양측은 오늘과 내일 무선 전화 100%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두 곳이 각각 1,600명씩 조사하되 적합도와 경쟁력 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한다. 이런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 발표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세계 여론조사 기관이 SBS, KBS, MBC 의뢰로 20일에서 21일 사이 서울시민 1,006명을 조사한 결과 적합도 조사에서 오세훈 34.4%, 안철수 34.3%, 네. 경쟁력 조사에서 오세훈 39.0%, 안철수 37.3%로 백중세를 보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지금 표본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적합도로 하나, 경쟁력으로 하나. 그렇습니다. 정말 박빙이네요. 와, 정말 박빙이네요. 정말 박빙이네요. 또 누가 단일 후보가 돼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꺾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네. 3자 대결일 때의 득표율은 박영선 후보 27.3%, 오세훈 후보 30.2%, 안철수 후보 24.0%로 나타났습니다. 와, 이게 지금 어제하고 그제 조사한 거니까 따끈따끈한 조사입니다. 이제 TV 3사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초박빙이란 말이 딱 맞죠, 김준일 기자. 지금 초박빙에서 승부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이때는 양보 대결을 벌였어요. 양보 배틀. 양보 배틀을 벌였는데 네. 먼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받겠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 받겠다라고 네. 하니까 오세훈 후보가 뭘 받겠다는 거냐. 이태규 사무총장하고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시 안철수 후보가 뭐든지 다 받겠다. 받겠다. 만족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니까 15분 시차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 무선 100%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엇갈리게 뭘 받겠다라는 건지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예. 감정이 약간 상해가지고 잠깐 중단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이 협상이. 그러니까 이게 양보를 분명히 양쪽 다 하긴 한 건데 이게 이제 아름다운 양보인가 이 부분에는 살짝 의문표가 찍히는. 하지만 어쨌든 양보를 양쪽이 다 한 셈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통 큰 양보를 한 사람이 오히려 동정표나 아니면은 좀 야권 단일화에서 더 이제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속셈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양보 배틀을 벌인 건데.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초박빙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알 수는 없어요. 정말로 초박빙인 건데 몇 가지 변수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예.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선택이 좀 중요해졌어요. 저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무작위예요. 그렇게 뺀 적도 있었거든. 다른 당 지지를 한다 예. 그러면 아예 빼고 이제 합산했는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러면은 오세훈을 선택할 것이냐, 안철수를 선택할 것이냐, 누가 더 쉬운 상대냐. 누가 더 해볼 만한 상대냐. 이제 이 머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역선택이기도 한데 예. 이거가 좀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이틀이거든요. 지금 참 재밌는 게 적합도는 오세훈 후보가 약간 앞설 것이고 이제 경쟁력은 경쟁력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더 밀었던 건데. 경쟁력이 더 격차가 좁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양자 대결은 무조건 지금 야권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온다고 한다라면 단일화가 제일 중요하다 어찌 됐든. 그래서 네. 선거운동 전에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본 거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안철수,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어쨌든 어제 여러분 최종 협상이 타결이 돼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를 좀 만나볼 거고요.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또 오늘 나오시는 날이니까 요 뒷이야기들은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나저나 김정훈 기자. 근데 이번 현재까지의 그 판세,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 누가 봐도 사실은 박영선 후보의 열세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심지어 현재까지는요. 3자 대결을 해도 지금 오세훈 후보한테 밀리는 형국이잖아요. 근데 여권이 거의 다 이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거든요. 예. 지난해 8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 최근 다시 이게 스피커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이긴 것 같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3분의 2는 장난친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LH 사태 관련해서는 윗물은 맑은데 바닥에 가면은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게 물론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작심 발언일 텐데요. 이러한 그 이 전 대표 행보가 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중도층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좀 불안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선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이해찬 전 대표가 작심하고 전략적 한방을 노린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해찬 대표는 그 지금의 판세에서는 확장의 무게를 두는 것보다 지지층 결집의 무게를 두는 게 낫다라고 방점 찍고 그런 발언하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맞습니다. 아무튼 여권이 그렇게 SOS를 칠 때 예. 그에 응답하는 집토끼의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력이 여전히 유효할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말 사이에 박영선 후보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습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안호 단일화가 한창인 동안 저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 박영선 후보가 10만 원씩 서울 시민에게 당선이 되면은 네. 지역 화폐로 디지털 화폐로 위로금을 재난 위로금을 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매표 행위다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공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남편이 도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제 논란이 됐는데 지난 2월에 처분을 했다. 그리고 남편이 오히려 BBK 사건 때 그 이 사건 이후에 일자리 잃어서 김경준 측의 변호사하고 같은 그 변호사 사무실을 썼는데 표적 수사를 당해가지고 일자리를 잃어서 거기서 그걸 구매한 것이다. 그렇게 뭐 있어서 그런 논방도 조금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도쿄 집은 2월에 팔았다는 거죠. 2월에 이제 선거 즈음에서 이제 출마 앞두고 팔았다는 거죠. 자, 오늘 뭐 요 이야기는 2부 우리 7선 클래스에서 선거판 이야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 두 번째 주제로 가죠. 땅 투기 파문을 일으킨 LH의 직원들이 이미 받아간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네. 정부는 LH 사태 그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네. 임직원의 중대 일탈 행위가 확인되면 당사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기관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경영평가에도 이 방식이 적용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편 LH 의혹 등 부동산 투기 특검에 합의한 여야는 이제 실무 협상을 본격화하는데요. 강론에서는 지금 입장차가 적지 않네요. 여당은 이전 정권 때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청와대에도 특검 또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 예. 어느 부분 보십니까? 일단 LH가 2017년, 18년, 19년 다 A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700만 원에서 뭐 거의 1000만 원까지 받았어요. 뭐 전 직원이 평균이 그래요. 성과급을. 성과급을. 예. 근데 이때가 지금 뭐 조사를 해보면 투기가 집중적으로 나왔을 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과급이란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서 그 윤리 경영 100점이 있는데 100점 만점에 3점밖에 안 된답니다. 윤리 그러니까 뭐 윤리 경영에서 빵점을 맞아도 97점 뭐 다른 거를 잘하면 97점 맞아서 A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강하게 이제 배점을 많이 올린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앞으로 A를 받더라도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투기가 확인이 되면은 차감을 해서 주는 방안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내년에도 A를 받더라도 전액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다 차감해서 안 주는 방식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이제 의지를 밝힌 거죠. 그러네요. 여러 이제 예. 그리고 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LCT도 넣겠다라는 거예요. 여당 입장에서는. LCT. 해운대에 있는 LCT 개발 특검을 도입을 하자. 김영준 부산시장 후보 연루 의혹을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형준. 박형준. 네, 이름이 예, 예. 비슷합니다. 김영준, 박형준. 예.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 간 거래가 있었어요. 그 두 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한 채를 아들이 엄마한테 팔았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박형준 후보 부인한테 팔았다라는 건데 이거 돈이 그럼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받을지 말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조사하면은 우리 받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예. 청와대도 이번 조사 대상에 넣는 걸 조건으로 그럼 LCT도 하자 이런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로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협상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김 기자? 예. 네. 뭐 여야가 지금 진행 중인 특검 여러모로 좀 변수들 만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당장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고요. 예.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직접 수사 제한을 뒀었는데 이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결국 수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또 지금 여야가 던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좀 워낙 방대한 만큼 그 기간이 짧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각에서는 뭐 1년을 지속해야 된다 특검을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향후 대선에도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 특검이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이슈입니다. 진짜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범위가 정해지고 어떤 식으로 조사가 될지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한 지역 신문 만평을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신문 만평이요? 문제가 된 거는 18일 대구의 매일신문에 오른 만평인데요. 네. 건보료와 재산세, 종부세를 1980년 광주 계엄군으로 형상화해서 9억 원 초과 1주택자를 곤봉으로 때리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만평 보실 수 있도록 띄워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비판하는 건데 아니 뭐 비판할 수 있죠. 만평에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5.18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는가? 예. 이게 지금 지탄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묘사가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 속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언론사를 처벌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서 지금 현재 2만여 명의 동의를 한 상태고요. 네. 이에 대해 매일신문 측은 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을 최고의 강도로 비판한 것이다.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예, 뭐 김경수 화백이 이제 매일신문에서 연재를 한 거는 사실 오래되질 않았고요. 그 전에는 뭐 예전에 내일신문 뭐 이런 데서 이제 예, 예. 화백 만평을 했어요. 그래서 예. 예전부터 좀 세게 그리는 걸로 많이 좀 이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인가. 예전에 사실은 이거 말고도 전에도 한번 그 한 명이 곤봉으로 이렇게 5.18 그 시위하는 청년을 때리는 거 그거를 또 패러디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것도 있었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 근데 김경수 화백이 예전에 쓴 겁니다. 예. 그래서 김경수 화백이 이제 그렸다는 거여서 요 만평은 그러니까 사법부 때리기를 하고 있다. 친문 세력이 사법부 때리기를 하고 있다는 건 역시 이것도 이게 지금 5.18에 빗댄 거예요? 그렇죠. 그 5.18의 한 장면인 거죠. 저 유명한 저 장면을 빗대서. 예. 그래서 이제 자주 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고 다만 이게 지금 김경수 화백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 거 찾아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거를 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5.18을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정할 것인가에 좀 뭐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매일신문 입장에서는 뭐 가정 맹어호라고 이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를 들으면서 정부 정책을 따끔하게 꼬집고 싶었다 이런 해명을 내놓았더라고요. 다만 뭐 광주 시민들의 상처를 소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했는데, 네. 근데 지금 상처를 들고 쳐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고액 자산가를 네.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5.18 피해자로 이렇게 등치시킨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라면은 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동질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무슨 동질성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 주말 사이에 떠들썩했던 매일신문 논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오늘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